밤 11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학생의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 씨의 다리가 순간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럴 리가. 우리 민수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지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정순 씨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순 씨, 접수대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3층 수사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순 씨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20년을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3층에서 내린 정순 씨, 수사과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형사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얼마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그 순간 정순 씨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정순 씨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순아? 두 사람은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태연, 정순 씨가 20년 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정순 씨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태연 씨는 해외로 떠나버렸었지요. 태연 씨? 형사복을 입은 태연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상담실로 가자. 두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지요. 정순아, 너 여기 왜 왔어? 제 아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아들, 태연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수, 20살이에요. 태연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40대 초반의 김정순 씨는 오늘도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그녀의 바쁜 일상, 손님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맛있네요. 매일 오고 싶어져요.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레시피로 끓이고 있거든요. 정순 씨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20년 묵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 아들 민수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20살이 된 아들의 눈빛이 요즘 들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어서. 괜찮아. 천천히 하면 되잖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순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민수가 최근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밤 10시 정순 씨는 민수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방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는 걸 보니 안심이 되네. 하지만 그때 정순 씨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밤 11시 30분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학생의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 씨의 다리가 순간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럴 리가. 우리 민수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일단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죠.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순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착하고 순한 민수가 누군가를 때렸다니.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지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정순 씨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억울하게 몰고 가는 건 아닐까? 경찰서에 도착한 정순 씨, 접수대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3층 수사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순 씨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20년을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3층에서 내린 정순 씨, 수사과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형사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얼마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그 순간 정순 씨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정순 씨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순아? 두 사람은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태현, 정순 씨가 20년 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정순 씨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태연 씨는 해외로 떠나버렸었지요. 태연 씨? 형사복을 입은 태연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상담실로 가죠. 두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지요. 정순아, 너 여기 왜 왔어? 제 아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아들? 태연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수, 20살이에요. 태연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20년 전, 우리가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순아, 설마. 정순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 당신 아들이에요. 그 순간 태연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모르고 지낸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정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그때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싫었어요. 태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서. 네, 혼자 키웠어요. 우리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절대 남을 때리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태연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사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충돌했어요. 일단 아이를 만나보죠. 하지만 정순아, 나는 지금 담당 형사야.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 정순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실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민수는 엄마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가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정순 씨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믿어.
태연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태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정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태연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해요. CCTV에도 당신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고, 하지만 저는 말리려고. 변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죠. 정순 씨는 태연 씨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사 신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사건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한 남자가 여자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고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서 말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다쳤다는 거였어요. 태연 씨는 민수의 진술을 들으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당신이 먼저 손을 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정말. 민수는 억울해하며 소리쳤지만 태연 씨는 담담했습니다. 내일 피해자가 의식을 찾으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순 씨와 민수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안 했어요. 정순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는 믿어. 우리 민수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아니까.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태연 씨, 그리고 그가 이 사건의 담당 형사라는 현실. 민수는 아직 태연 씨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순 씨는 그 비밀을 언제까지 숨겨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정순 씨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태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정순 씨는 2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사랑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어요. 태연 씨는 형사가 되어 차가워져 있었고 자신은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가 되어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순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일찍 분식집을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지요. 사장님, 어젯밤 민수 어디 갔었어요? 경찰차가 집 앞에 있던데. 동네 아주머니의 질문에 정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작은 일로 조사받는 거예요. 곧 풀릴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식집에 오는 손님들이 줄어들었지요. 정순 씨는 혼자 앉아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럴 때 태연이가 옆에 있었으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순 씨, 나 태연이야. 태연 씨의 목소리에 정순 씨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경찰서로 와줄래? 피해자가 의식을 찾았어. 정순 씨는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태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상황이 좀 안 좋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피해자가 의식을 찾고 진술을 했는데 민수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 정순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 민수는 절대. 게다가 목격자들 진술도 모두 일치해. 태연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뭐가요? CCTV 화질이 이상하게 흐릿해. 마치 누군가 조작한 것 같은.
정순 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무죄라는 뜻 아니에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더 조사해 봐야 해. 그때 다른 형사가 태연 씨에게 다가왔어요. 강 형사님, 피해자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태연 씨와 정순 씨는 복도로 나갔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때린 놈의 엄마가 저 여자예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순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아들을 그따위로 키웠어요? 정순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도 억울한 면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CCTV에 다 나왔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정순 씨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태연 씨는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계속 정순 씨를 비난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놈이니까 폭력적인 거지. 어머님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순 씨가 조금씩 목소리를 높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뭐가 심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고요. 정순 씨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20년 전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연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사로서는 공정해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순 씨가 안쓰러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오세요. 피해자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순 씨와 태연 씨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정순아, 힘들지?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떠났을 때도 이랬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태연 씨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렸나 봐.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민수예요. 태연 씨는 정순 씨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강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고마워요. 하지만 형사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주세요. 정순 씨는 태연 씨에게 너무 기대지 않으려 했어요. 다시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이 사람 때렸다면서? 쯧쯧, 혼자 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정순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정순 씨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안 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 정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20년 만에 만난 태연 씨 때문에 마음도 복잡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정순 씨는 긴 밤을 보내며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생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 중태. 기사 제목이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 떠올랐어요. 정순 씨는 급하게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김모 씨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민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식집을 열자마자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아들 일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를 키웠을까? 젊은 나이에 혼자 키우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순 씨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아, 지금 경찰서로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정순 씨는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피해자 가족들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요? 저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그럼 법정에서 보시죠. 변호사는 차갑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서류를 보며 절망했어요. 5천만 원은 분식집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그녀에게도 큰 돈이었거든요. 변호사님,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할 수는 없을까요? 합리적이요? 우리 의뢰인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신 아들이 우리 아이 인생을 망쳤어. 정순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돈 없으면 그냥 감옥 가세요. 어차피 폭행죄로 실형 받을 텐데. 변호사의 말에 정순 씨는 눈물이 나려 했어요. 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일단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피해자 측이 떠난 후 정순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순아. 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정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정순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임신했을 때도, 출산할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항상 혼자였어요. 태연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결국 저 혼자 감당해야겠죠. 정순아, 내가 도와.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5천만 원 주실 건가요? 정순 씨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 민수가 무죄라고 증명해 주실 건가요? 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로서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역시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순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어요. 정순아. 태연 씨가 불렀지만 정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정순 씨는 민수의 핸드폰을 봤어요. 대학생 집단 폭행, 피해자 위중. 댓글들은 민수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정순 씨는 핸드폰을 민수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민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안 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정순 씨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믿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정순 씨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5천만 원을 구할 방법도 없고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순 씨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전 재산이 8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의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더욱 막막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론사였습니다. 혹시 가해자의 어머니 맞으시죠?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정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기자는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정순 씨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쟤네 집 앞에 왜 기자들이 와 있지? 아들이 사람 때린 그 집이잖아. 정순 씨는 외출하기도 힘들어졌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수는 더욱 위축되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하시는 거죠? 정순 씨는 방문 앞에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견뎌왔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어요.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민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민수는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 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순아, 내일 영장 심사가 있어. 정순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정순아, 혹시 변호사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태연 씨는 안타까워했지만 직접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선 변호사라도.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정순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임신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지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감.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아이마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와 정순 씨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저 정말 안 했어요. 엄마만은 믿어주세요. 정순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믿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만 있을 뿐이었어요. 정순 씨는 그 밤 잠들지 못하고 2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태연 씨와 처음 만났던 날,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혼자 남겨진 그날의 아픔. 모든 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거든요. 정순 씨는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수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일찍 일어나 민수를 깨웠어요. 민수야, 일어나. 법원에 가야 해.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길, 정순 씨와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가해자가 나온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마이크가 그들 앞에 내밀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순 씨는 민수를 감싸며 빠르게 걸었어요. 댓글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간 후 정순 씨와 민수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몇 시간 후 영장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정순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돌아보며 정순 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아드님의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민수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민수의 빈 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들이 갑자기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날 밤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정순 씨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태연 씨는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CCTV 화질이 유독 흐릿한 부분이 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너무 일치했어요. 마치 누군가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동료 형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CCTV 원본 있어요? 응, 그게 원본이야. 태연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파고들 수는 없었습니다. 상부에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압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새로운 증언을 수집했어요. 대부분은 이미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같은 말을 했지만 한 명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실제로는 다른 남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증인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무서워서. 태연 씨는 그 말에 더욱 의심을 품었어요. 누가 무서워서 증언을 못한다는 걸까? 며칠 후 태연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클럽에 지역 유지 아들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박기성이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으로 아버지가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조심스럽게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상부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 다른 라인 건드리지 말고 피의자만 조사해. 왜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면.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태연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밤늦게 클럽 주변을 돌아다니며 CCTV를 다시 확인해보고 목격자들을 재접촉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CCTV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증거였어요. 원본 파일과 제출된 파일의 타임스탬프가 달랐던 것입니다. 태연 씨는 확신했어요. 이 사건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거든요. 태연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형사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 인터넷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대학생 폭행 사건, CCTV 조작 의혹. 기사는 작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다. 돈 있는 놈이 덮으려는 거 아니야? 정순 씨도 그 기사를 보고 희망을 품었어요. 처음으로 민수 편에서 말해주는 기사였거든요. 하지만 곧 더 큰 기사들이 그 의혹을 잠재웠습니다. 가해자 측 엄풀 의심, 피해자 가족 분노. 정순 씨는 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묻혀버리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런 정순 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혹시 김민수 학생의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그날 클럽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할 말이 있어서. 정순 씨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새로운 증인일까?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순 씨는 그 약속을 잡았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정순 씨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박기성이라는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민수는 그것을 말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박기성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그 순간 민수가 가해자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우리 민수는 무죄였구나. 하지만 그 증인은 공식 증언을 꺼렸어요. 박기성 아버지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보복이 두려워요. 정순 씨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증언해 주세요. 제 아들이 억울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가족들 생각하면 정순 씨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있지만 말해줄 수 없는 상황.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정순 씨는 직접 박기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박기성의 회사를 알아내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거부당했고 경비원들에게 쫓겨났어요. 정순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박기성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김민수 어머니입니다. 박기성은 정순 씨를 보고 당황했어요. 뭐 하러 왔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 아들이 억울해요. 박기성은 피하려 했지만 정순 씨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거죠? 우리 아들은 말렸을 뿐이고. 박기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순 씨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제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하지만 박기성은 냉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그리고 그는 차에 타고 사라져버렸어요.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씨는 민수에게 면회를 갔어요.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정순 씨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불리해져 갔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언론은 민수를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정순 씨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직접 피해자 가족을 만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증거는 없지만 진심으로 호소한다면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정순 씨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김민수 어머니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정순 씨를 보고 화를 냈어요.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제발 들어보세요. 제 아들이 정말 무죄예요. 무죄? 웃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박기성이라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와서 정순 씨를 비난했어요. 당신 아들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순 씨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희 아이는 정말.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정순 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민수가 가해자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정순 씨를 쫓아냈어요. 정순 씨는 병원 밖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절망에 빠졌어요. 20년 전 혼자 임신을 감당했던 그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태연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태연아, 도와줘. 전화 너머 태연 씨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정순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결국 혼자인 거죠. 정순아, 됐어요. 혼자서 해결해 볼게요.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정순 씨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형사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태연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사건 당일의 CCTV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조작된 부분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원본에는 박기성이 먼저 여자에게 추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그것을 말리려다 실수로 박기성이 넘어진 장면도 있었습니다. 태연 씨는 흥분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증거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 같았습니다. 상부의 압력도 있었고 박기성 아버지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태연 씨는 고민 끝에 언론에 먼저 제보하기로 했어요. 공식 수사보다는 여론의 힘을 빌려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기자는 태연 씨가 보내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전문가 분석 결과 확실합니다. 기자는 즉시 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가 나가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회복한 것이었어요. 태연 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피해자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떤 남자가 저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말렸고, 누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나요? 저를 괴롭히던 그 남자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밀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친 것 같아요. 태연 씨는 확신했어요. 민수가 무죄라는 것을. 피해자의 증언과 복원된 CCTV가 모두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기성과 그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압력을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연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언론에 모든 사실을 공개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에 진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대학생 폭행 사건 반전, 진짜 가해자 따로 있었다. CCTV 조작해 무고한 학생 누명 씌워. 정순 씨는 그 뉴스를 보고 얼싸안고 울었어요.
20년 동안 품었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민수가 무죄라는 게 드디어 증명된 것이었어요.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 학생 석방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순 씨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몇 시간 후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민수는 엄마를 보고 달려와 안겼어요.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순 씨는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과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억울하셨겠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정순 씨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희 아이는 처음부터 무죄였습니다. 끝까지 믿었어요. 그 모습이 모든 뉴스에 나갔어요. 아들을 끝까지 믿었던 어머니의 승리였습니다. 한편 박기성은 체포되어 진짜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CCTV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피해자 가족들이 정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순 씨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님도 아이가 걱정되셔서 그러셨던 거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말 정순 씨와 민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태연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태연 씨가 정순 씨를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차 한잔하지 않을래? 정순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대화였어요. 정순아,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태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아이, 혹시 정말 나와 관련된 거야?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민수는 당신 아들이에요. 태연 씨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20년 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정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꿈이 있었잖아요. 해외 유학, 좋은 직장. 저 때문에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연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정순 씨는 괜찮다는 듯이 웃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죠. 태연 씨가 물었어요. 민수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정순 씨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태연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하지 않아. 언제든 준비되면 그때 말해도 돼.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태연 씨와 정순 씨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의 아버지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어요. 민수는 사건이 해결된 후 다시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졌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가 고생한 만큼. 정순 씨는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순 씨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아빠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끔 궁금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키워주셔서 부족함은 없었어요. 정순 씨는 안도했어요. 언젠가 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들을게요. 그렇게 모든 일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정순 씨는 다시 분식집을 열었고 동네 사람들도 예전처럼 찾아왔습니다. 이번 일로 정순 씨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을 끝까지 믿고 지켜낸 어머니였거든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혼자 버텨냈어요? 정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라면 다 그럴 거예요. 아이를 지키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품었던 한과 서러움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 힘든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졸업하면 엄마 가게 도와드릴게요. 더 크게 키워봐요. 정순 씨는 기뻐하며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해서야.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있고 태연 씨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강해진 자신이 있었어요. 정순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조용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정순 씨는 태연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집에 없었어요. 태연아, 이제 민수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 정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가 알 권리가 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말할까? 정순 씨가 고민하자 태연 씨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 아이는 충분히 이해할 거야. 정순 씨는 20년 만에 진짜 가족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진지한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앉았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정순 씨는 깊게 숨을 쉬고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에 대한 이야기야.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20년 전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정순 씨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태연 씨와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까지.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럼 강 형사님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안해, 민수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왜 말 안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정순 씨는 아들의 성숙한 반응에 놀랐어요. 화나지 않니? 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화날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정순 씨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민수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가족이 되는 건가요? 정순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우리 모두가 준비될 때까지. 며칠 후 태연 씨와 민수가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어요. 어색했지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정순 씨는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진짜 가족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정순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20년 동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셔서. 정순 씨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태연 씨도 정순 씨에게 말했어요. 정순아, 정말 대단해. 20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다니. 정순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품었던 외로움과 한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정순 씨는 분식집을 더 크게 확장했어요. 민수와 태연 씨가 도움을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가게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순 씨는 그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정순 씨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순 씨는 민수와 태연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새로운 인생. 정순 씨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20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그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밤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임신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때는 절망적이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다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순 씨가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태연 씨도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길고 긴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2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행복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정순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순간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절망적인 시간들. 하지만 정순 씨가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존재해요. 2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운 정순 씨, 억울한 누명을 쓴 민수, 그리고 20년 만에 가족을 되찾은 태연 씨.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순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0년 전 임신 사실을 숨겼던 정순 씨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조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